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 이런 쪽에 대해서 쭉 강의를 했는데요.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지금 연구소에서 아이들을 제가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동시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연구소는 바로 뒤에가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들하고 하는 한 달 반 프로젝트가 뭐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눈높이를 맞추라고 그랬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지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요, 5학년, 6학년들이 아니에요. 저학년들하고 합니다. 아지트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첫 번째는 뒤에 산을 다니면서 어디다 만들어야 될지 물색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왜 여기가 좋은지, 왜 여기는 안 되는지, 왜 아지트를 여기다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아지트를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1시간 동안 산에 누비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장소가 정해지고 나면 거기다가 어떤 아지트를 만들지 아이들이 각자 설계도면을 그려봅니다. 우선은 우리가 산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찰을 하고 그걸 가지고 설계도면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각자 발표를 한 뒤에 어떤 게 가장 적합한지를 아이들 스스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장비를 제가 준비하죠. 톱도 준비하고요, 장갑도 준비하고요, 끈도 준비하고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제 어떻게 삼각형이 된 아지트를 만들 건지, 크기는 얼마나 할 건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아이들이 줄자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나무와 이쪽 나무 사이를 자로 재서,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나무를 직접 아이들이 톱질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자르면 어디로 넘어갈지, 그래서 어느 쪽을 잘라야 될지 정말 이런 큰 나무를 아이들이 자릅니다. 그리고 끈으로 묶어서 잡아당기기 전에 자, 조심해야 될 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1시간 동안 작업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해본 것 중에서 잘된 것, 또 조심해야 될 점, 다음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그리고 다음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무를 잘라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끈으로 묶고, 그리고 지붕을 엉기 나무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지붕에 어떤 나무로 덮어야 되며 왜 그런 나무로 덮어야 되는지를 또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톱질할 때 톱은 어떻게 해야 잘 잘리는지를 본인 스스로 터득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무를 들어서 옮길 때, 그리고 톱질을 할 때 조심해야 될 점, 또 친구들과 여럿이 함께 나눌 때 키가 큰 친구와 작은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는데, 저는 이걸 통해서 제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첫째는 협력이에요. 아이들은 절대 이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멋지게 설계를 했어도 다른 친구가 더 좋은 게 있으면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발표를 끝나고 나면 모든 아이들이 정말 아주 격하게 박수를 쳐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끼리 처음에는 하나가 되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양보합니다. 배려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에게 자, 이번 시간에는 너는 뭐를 하고 너는 뭐를 하고 해서 각자 아이들에게 임무를 줍니다. 지금 반 정도 이제 아지트가 지어졌어요. 아이들은 신바람이 납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학습이 아닌 아지트를 짓는데, 저는 이 안에서 학습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요. 직접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안전과 화합과 배려와 양보, 그리고 아이들이 무엇이 질서적이고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를 정말 논리적인 현장에서 뇌를 만들고 표현하는 뇌를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이 나무를 자를 때 자기들이 잰 거보다 적게 잘라도 저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쟀을 때 우리가 무엇을 실패했는지, 어떤 부분을 실패했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다시 이걸 새롭게 바꿔나가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한 달 반 동안에 아이들에게 아지트를 완성하면서 얻게 된 성취 욕구와, 그쵸? 평생 아이들이
평생 추억으로 가슴속에 담아갈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바라보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왜 애들 데리고 맨날 산에서 놀기만 할까?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제가 사전에 부모님들에게도 자,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할 거고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가서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가니 가정에서는 이런 옷을 준비해 주시고 이런 신발을 신겨 주시고 이렇게 해서 혹시 조금 긁히는 일이 있어도 어머니 양해해 주세요라고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만약에 제가 수업하는 것을 어머니가 함께해서 바라본다면 와,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저거구나.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저렇게 깨닫는구나.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성숙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이의 공부는 책이나 이런 것만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가족이 아이와 함께 여행을 갔을 때는 그 여행 속에서 무엇을 얻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작품, 억대가 되는 작품을 관람을 가서 아이가 그 작품 위를 신발 신고 올라가서 혹은 만져서 작품을 망가뜨렸다고 그래요. 그때 부각된 거는 그 작가가 괜찮다. 아이들이 그랬기 때문에 배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어머니가 그런데 가면은 사전에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물론 시킬 수도 있어요.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들었다든지 부모 교육을 안 시켰다든지 그래서 남의 재산에 대해서 함부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것들은 큰 어떤 문제, 억대의 재산을 파손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이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작은 질서 교육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언뜻 저 혼자 해보는 거예요. 물론 요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아이가 움직일 때 다른 사람에게 그 피해 주는 거가 아이에게 어머니가 왜 식당에서 뛰면 안 되는지를 물어봤어야죠. 왜 놀이터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왜 소중하게 써야 되는지를 어머니가 훈련을 시켰어야죠. 오래전에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이들이 비행기를 그 당시만 해도요, 처음 타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 공항에 갔는데 막 너무너무 애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얘 잡아다 놓으면 얘 없어지고 애들이 신기하니까요. 그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뜨자마자 다 애들이 일어나니까 스튜어디스가 엄청 당황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머리를 썼냐, 다음에 공항에 갈 때 아이들 여기다가 하나씩 책을 묶어줬어요. 공항에서 읽어야 될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전에 훈련을 철저히 시켰어요. 그래서 비행기에 타서 다 뜰 때까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훈련. 그러니까 아이가 그 다음에 공항 갔더니 모든 아이들이 공항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너네 누구니? 어쩜 이렇게 애들이 얌전히 앉아서 책을 읽고 있니?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더니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이 정도야 괜찮겠지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질서와 인성교육을 시킨 아이들이 큰 인성교육도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는 지금 내가 어떤 방향으로 키우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 아이들은 질서와 인성에 잘 맞추어 키우고 있는지, 왜 이게 잘못되면 정말 어느 사이에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를 혹시 내 교육 방법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를 키우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시죠? 저한테 댓글 주시는 거 명쾌하게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